자, 앞쪽에 개념 익힌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운 거 없다, 그쵸? 해서 바로 진도 나갈게요. 98페이지로 와서 복도수 다치기 현상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의 체계를 배웠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다치기 현상이라고 하면 단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쵸?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자, 더하기 빼기에는 뭐라고 적어놓냐면 그냥 동량의 계산법을 따른다, 이렇게 동량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자, 곱하기에는 분배법칙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나누기는 분모의 실수화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치기 현상이 끝이 나요. 그래서 계산의 영역은 크게 복잡하게 다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내용을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고 저희 복소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복소수의 연산들을, 성질들을 공부해 나갈지 같이 볼 겁니다. 민혁이 다 적었어? 네. 보자. 너무 모르겠네. 아, 그렇게 적어놨구나. 그냥 한 번에 적어놓으면 더 편하지 않아? 이렇게 더하게 되고 곱하기 나누게 해놓고. 그거에 정리를 싫었어. 아, 그래.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복소수, 첫 번째 복소수 Z1 A 플러스 BI 꼴의 복소수랑 두 번째 복소수 Z2를 C 플러스 DI 꼴로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 두 복소수의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한테 만약에 Z1과 Z2를 더하라고 하면 복소수를 정리할 때는 항상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었다, 그쵸? 그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계산될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C라는 실수부를 만들 수밖에 없고, 허수부는 지금 동시에 i가 곱해져 있으니 i를 묶어서 계산하면 동료항 계산하듯이 b 플러스 d가 된다,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더하고 빼는 건 크게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복소수에 대한 뺄셈을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번엔 a 플러스 bi에서 c 플러스 di를 빼는 거니까, 자, 실수부는 a에서 c를 뺀값이 만들어질 거고 허수부 또한 b에서 d를 뺀값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별로 어렵진 않다, 그쵸? 자, 그럼 곱셈도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자, Z1과 그럼 Z2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랑 자,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를 곱하게 될 건데, 자, 이거 하나하나 지금 직접 부배법칙하는 거 거기에 적어보세요. 어디든. 연산 한번 해보세요, 쭉.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야, 그 전에 너무 뜨겁지 않아? 괜찮아? 진짜? 지금 거기 너무 덥던데? 쌤 여기 와서 더워질 건데? 막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 따뜻해서 좋아? 알겠어. 자, 계산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다, 그쵸? 그래서 쌤이 한번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 먼저 분배되면서 AC, 그 다음에 ADI, 그리고 BCI, 아래쪽에서 다시 BI랑 DI 곱하면 BDI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우리가 원래 계산하던 분배법칙에서의 개수에서 부호가 바뀌는 상태에 마이너스 BD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대로 돼 있으면 지금 실수부랑 허수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형태다, 그죠? 그래서 실수부는 다시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모아서 연산을 해줄 건데, 그럼 고작 우리가 이러한 부복소수의 곱셈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한 줄 적은 다음에 자, 다시 실수부, 허수부, 동료항 찾아서 정리하는 게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뭐 하기로 하냐면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예측을 하자는 거지. 우리 1차식끼리 곱할 때도 분배법칙에서 예를 들어 x 더하기 2 곱하기 자 2x 더하기 3 이런 다음식에 연산할 때 이걸 일일이 다 분배법칙에서 정리하진 않았잖아, 그치? 2차항은 2x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1차항은 이렇게 4x, 3x 생길 거니까 7x 바로 만들었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플러스 6을 적었듯이 여기도 적절한 암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실수부가 생길 것은 A랑 C를 곱한 실수부와 실수부를 곱했을 때 실수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A랑 DI를 곱하면 허수부가 생길 거고 BI랑 C를 곱하면 허수부가 생길 거니까 실수부가 생기는 건 실수부끼리의 곱과 그 다음 여기 있는 순허수끼리의 곱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요 두 항이랑 요 두 항의 곱을 먼저 계산해서 실수부를 적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AC 생기고 나서 BDI의 제곱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BD를 먼저 바로 적고 그 다음에 허수부는 동료항 계산하듯이 ADI도 생기고 BCI도 생기니까 I를 묶어서 AD 플러스 BC 그냥 이렇게 적어주자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를 한번 해봅시다. 4 플러스 3i랑 자, 2 플러스 7i를 곱한다라고 치면 자, 이 복소수의 연산을 우리가 이제 직접 다 전개하진 않겠다는 거. 자, 준수야 실수분은 얼마랑 얼마가 생길까요? 8 그쵸, 8이랑 마이너스 20 그쵸, 마이너스 20이 생길 거고 지우야, 허수분은 뭐가 생길까요? 그치, 6i랑 그치, 28i가 생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13 더하기 34i다 이렇게 바로 적자는 얘기. 그럼 이 가지고 나중에는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은이 아픈 거였으면 안 시키려 했는데 안 아픈 거니까 해도 되겠다. 자, 예은아 여기 실수는 어떻게 되고? 8 플러스 3 그래서 11 적으면 되겠다. 그쵸? 허수분은요? 현영이 10i. 그치, 12i에서 2i 빠지니까 플러스 10i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는 거 그치? 자, 다시 자, 지윤아 여기 실수분은 어떻게 되고요? 6이랑 6 플러스 20 그치, 부호 바꾸면 되니까 몇이면? 그렇지, 26이고 민주야 허수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다. 그치? 얘 혼자 남았네? 혼자 해야지 그럼. 분수해도 돼? 아니요. 아, 이미 적어버렸네. 복잡한 분수 안 할게요. 그냥 한수 할게.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야, 여기 실수분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23 그쵸, 마이너스 23에 허수분은요? 플러스 16 20? 그치, 플러스 14에 그치,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분배법칙만 알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나눗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Z1에서 Z2를 나누는 복소수 연산을 한다 치면 나눗셈은 사실 분수 표현이기 때문에 분모에 지금 Z2가 들어가는데 그럼 분모에 C 플러스 DI분의 분자에 A 플러스 BI가 나와요. 자, 쌤이 얘를 분모에 무슨 하라고 했냐면 실수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분모에 유리화를 배웠었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가지. 왜 분모를 유리화하지? 예를 들어 이렇게도 볼게요. 루트 2를 근사시켜서 1.4141이라는 숫자로 계산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럼 이때 2 나누기 루트 2라는 수를 계산할 때 자, 분모에 지금 무리수를 그대로 둬버리면 2를 지금 1.4142로 나눠야 되잖아. 계산이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복잡하겠죠. 나누는 수가 이렇게 더러운 거는 너무나도 싫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모가 지금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고 그래서 이 위아래로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나눗셈 할 필요도 없이 유리화를 했을 때는 나누는 수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얘의 결과가 1.4142로 근사된다는 걸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누는 수는 항상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우리는 항상 간단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이와 같이 유리수와 무리수가 결합된 형태의 분수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 숫자를 이제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에 여기 있는 무리수의 켤레꼴의 수를 곱했다. 그치? 뭐 빼기 뭘 곱했었죠? 2 빼기 루트 3을 곱했었다.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기 i라는 허수 단위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럼 분모에 얘가 루트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복소수는 지금 계산하기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타난 복소수는 어디가 실수분지 어디가 허수분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허수 단위가 있을 때는 자 그대로 여기 분모에 있는 복소수의 켤레꼴을 곱해서 즉 C-DI를 곱하면서 앞으로 유리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분모를 이제 실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분모에서의 연산은 이렇게 지금 합차로 계산이 되는데 원래 합차 계산할 때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이 된다. 그죠?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다시 부호 바뀌면서 분모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C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아니라 C제곱 그렇지 플러스 D제곱으로 바뀌고 그럼 분자에서 다시 복소수의 곱셈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곱셈할 때 빠르게 암산해서 적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실수분은 지우야 뭐가 될까? AC 더하기 D가 되고 그쵸? 준수 허수분은 BC 마이너스 AD. 그쵸 ADI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아까 쌤이 여기서 이 복소수를 분명히 실수화하기 전에는 실수부분이랑 허수부분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실수부랑 허수부가 보인다. 그치? 이 복소수에서 실수부는 현정아 뭐가 될까?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C 플러스 그치 분모 빼먹지 말고 분자에는 얘만 부르는 건 아니다. 그죠? 중학교 때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개수나 상수항을 찾을 때 분모수 전체를 부르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허수부를 찾으라 그러면 분모까지 포함시키면서 얘는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BC-AD가 되면서 이렇게 유리화 또는 실수화를 해줘야 분명히 우리는 이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관찰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눗셈식 옆에 연산된 결과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 나눗셈식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실수부와 허수부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지를 해놓으십시오. 자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 복소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푸는지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봅시다. 자 지금 Z라는 복소수가 1 플러스 I X제곱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데 자 그걸 제곱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대요. 자 그럴 때 실수 X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현해보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생각 이 Z를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연산을 배웠으니까 제곱하는 곱셈의 연산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쵸? 근데 얘를 직접 곱셈 제곱하는 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Z를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 복소수를 관찰할 때는 당연히 무슨 부랑 무슨 부를 나누어 관찰한다고?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누어 관찰하는 게 먼저니까 정리부터 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실수부는 i가 곱해지지 않은 덩어리들이니까 정리부터 하면 x제곱 더하기 3x 자 더하기 2에다가 다시 그 다음에 허수부 i는 곱해진 덩어리들이 i로 묶이면서 플러스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i 이렇게 묶이겠네. 맞아요. 자 이게 그럼 복소수 현재 z입니다. 그렇다고 이 z를 우리가 제곱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바로 쓰기는 어렵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z 제곱에 대한 분리를 정리했는데 z를 제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사실 누구 수의 성질이지? 그치? 실수의 성질이죠. 실수를 제곱하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는 분명히 z가 무슨 수임을 얘기하고 있다? 실수임을 논하고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럼 이 z가 실수가 되려면 무슨 부는 뭐가 돼야 된다? 허, 수,
부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죠? 실수부에 대한 전제는 있나요? 없습니다. 허수부만 사라지면 무조건 실수가 남는 거죠. 하여 여기 뒤에 있는 허수부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되도록 하는 x값 찾는 거니 답 x는 6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z제곱이 만약에 음의 실수일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실수 x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현장아 z제곱이 음의 실수다. z가 무슨 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까? 허수. 어? 허수? 아닐걸? 찾아 빨리. 아닐걸? 허수. 그치, 순허수일 때 얘기다. 그죠?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것은 z가 순허수일 때 얘기였고,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자. 예은아,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부는 어떻게? 무슨 부는 어떻게? 실수분은 0이어야 하고, 그치? 얘가 없어져야 됐고, 그 조건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였다. 그쵸? 분명히 허수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허수분은 살아있으니 허수분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판단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실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지금 눈에 보이죠? 얼마랑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허수가 0 되는 x값이 또다시 마이너스 1과 2가 생겼으니 그게 0이 안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도 못 되고 x는 2도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이라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를 0으로 만든 값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x값은 무슨 2만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 2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다시 우리가 기초에서 문제로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쌤이랑 103쪽 내용 다뤄봅시다. 그 앞에 있는 기본적인 원상들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냥 상승하시면 되니까. 자 거기에 지금 개념의 킬 3번에 1, 2번을 볼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고 2번이 분수 표현이다. 그쵸? 그래서 분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분수 표현에 대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숫자를 살짝 바꾸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렇게 가봅시다. 자, 우리한테 만약에 2 플러스 i분의 x랑 2 마이너스 i분의 y라는 값에 자, 복소수 계산했더니 얘가 4 플러스 3i로 나온다고 치면 이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랑 y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분수식이 좌변에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분수가 나오면 무슨 분을 한다? 통분을 많이 한다. 그치? 그런데 현재 이 분모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모에 무슨 합부터 해야 되겠다? 실수합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네. 그래서 실수합을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통분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실수합부터 해본다 치죠. 여기 위아래로는 2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인 2 마이너스 i가 곱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다시 이 2 마이너스 i 아래 위로는 얘의 켤레 복소수인 2 플러스 i가 곱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어차피 둘 다 분모는 4 플러스 1이니까 둘 다 몇 분의 1가 되는 걸까? 5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분자에는 이 두 식이 더해질 거니까 실수분끼리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실수분은 2x와 2y가 생기니 자 그대로 2x 더하기 2y가 실수가 되고 허수분을 i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랑 플러스 y가 생길 거니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i 자 이와 같은 식이 현재 4 플러스 3i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하자는 얘기. 자 5 넘어가면서 곱하면 될 거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의 식은 2x와 2y의 합은 그대로 몇 식이 돼야 되고 그치 20이 돼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x와 y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15가 되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복소수 상등 개념 쓰는 거고 그럼 여기 간식 남는 게 되면 자 x 더하기 y가 10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연립해서 x, y 값을 찾아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서 y는 2분의 25가 나올 거고 2분의 25를 집어넣으면 25 빠질 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뭐 이런 결론들을 찾아 나설 수가 있다. 끝? 그래서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힌 문제 3번의 두 문제를 그냥 뚝딱뚝딱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 연습 한번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나중에 과제로 이어서 풀어와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04쪽으로 와보세요. 우리가 자 모르는 실수 즉 임의의 실수는 변수 보통 x, y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복소수는 그 다음 알파벳을 일반적으로 써서 보통 z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 복소수는 z는 분명히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 분류된 형태의 표현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의의 복소수 z를 설정할 때는 z를 a 플러스 bi 꼴로 설정을 한다가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해서 거기 이제 개념 익힌 문제 옆에다가 임의의 복소수 우리가 z를 설정할 때는 a 플러스 bi 꼴로 설정을 한다라고 적어주시고 단 여기에서 a랑 b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a, b를 실수로 정의한다라고 그대로 체크를 해봅시다. 어디에요? 어디 하나 그랬어? 개념 문제요. 개념 익힌 4번 나부터. 자 물론 모든 복소수 z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의 실수의 수를 찾을 때 뭐 2x 더하기 4가 예를 들어 7이라 돼 있으면 그냥 1차 방정식 풀면서 넘기고 2 나누면서 x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모르는 실수들을 정해왔었다. 그치? 그럼 만약에 나한테 어떤 복소수 z에 대한 등식이 있는데 그 복소수 z에 대한 등식도 예를 들어 2z 플러스 5y가 7-3y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얘는 z는 하고 충분히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치? 왜냐하면 여기서 모르는 문자는 z밖에 없는 상태인 거니까 이럴 때는 5y를 좌변을 넣히면서 2z는 7-8y로 설정을 하고 양변을 2로 나누면서 자 z를 그냥 2분의 7-8i라고 계산을 해줘도 상관은 없어. z에 대해서 등식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문제들은 z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z와 z의 켤레인 z바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러한 식들에 대한 복소수 z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z는 하고 예쁘게 한 번에 정리할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z를 한 번에 정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복소수 z를 찾기 위해서 자, 이 z를 a 플러스 bi 꼴로 설정하고 a와 b는 실수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자, 그럼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넣을 것 같으면 z바 대신에는 자, 그 편의 복소수인 a 마이너스 bi를 넣고 나머지 열심히 연산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후딱후딱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2z가 되는 거니까 두 배 하면서 얘는 2a 더하기 2bi가 될 거고 다시 3z를 더하니까 3z 바를 더하니까 세 개씩 해주면 얘는 3a 마이너스 3bi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죠? 좌변의 실수분을 정리하면 5a가 될 수밖에 없고 좌변의 허수분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bi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우변에서 10-3i라고 표현되니 자 a는 얼마인 게 눈에 보이고 2 그쵸? b는 얼마인 게 눈에 보인다? 3인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a, b를 정하게 되면 아 나의 현재 복소수 z가 2 플러스 3i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왜 답이 두 개면 안 돼? 2차 방정식도 해면 두 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도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를 다 적어주면 돼요. 조건에 따른 표현이 없다면. 자,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 Z를 여전히 A 플러스 BI, Z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가 옛날부터 있잖아. 이런 켤레꼴의 숫자들은 그냥 두지를 못했잖아. 그치? 켤레꼴의 숫자를 그냥 계산하는 건 복잡했기 때문에 분명히 켤레꼴의 수가 등장하면 그 두 수의 합과 차와 곱에 대한 관찰이 반드시 이루어졌었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이런 내용이 있었죠. 5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가 5 플러스 루트 3이라 돼 있으면 자 이러할 때 우리한테 x제곱 y 더하기 xy의 제곱을 계산한다 해서 얘를 띨띨하게 그냥 집어넣고 있었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시계값들을 계산할 때는 xy로 묶어내면서 x 플러스 y 즉 두 켤레꼴의 수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x와 y의 합은 당연히 얼마가 되고 얼마? 10. 자, 두 수의 곱은 합차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얼마? 그치, 22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시계값은 220이라고 단순히 빨리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켤레 복소수가 등장했으니 그 켤레꼴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계산 이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담아 놓아야 합니다. 자, 쌤이랑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한 땀 한 땀 정리를 해 나가 봅시다. 자, 이 켤레꼴의 복소수를 두 개를 더하면 허수부가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Z 더하기 Z바는 항상 이 기존에 있던 복소수 A에 복소수 Z에 실수부의 몇 배가 남냐면 2배가 남는다. 이건 기본 계산이라서 이제 그냥 빨리빨리 바로 적습니다. 자기 자신이랑 켤레꼴을 더하면 실수부의 몇 배가 남는다고? 2배가 남는다고. 이해했어? 그럼 얘가 지금 4라고 주어지자마자 아 나는 Z의 실수부가 2로 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빨리 가지자는 얘기고 그럼 마찬가지로 Z와 Z바의 곱 또한 항상 얘 합차가 곱해지니까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가 곱해지면서 얘는 A제곱에서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될 거니까 부호 바뀌면서 이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꼴이 현재 자,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으로 항상 드러난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2가 되면 A가 2인 게 정해졌기 때문에 자, 4 들어가면서 결국 B제곱은 8이 될 수밖에 없고 B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B로 가능한 값은 풀과 2루트 2로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가능한 복소수 Z 모양은 실수부가 1일 때 허수부가 2루트 2일 수 있으니 자, 2 플러스 2루트 2i도 가능하고요. 또는 Z가 2 마이너스 2루트 2i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얘들 간의 관계가 서로 무슨 꼴의 복소수 관계에 있을까? 켤레꼴의 복소수의 관계가 있다. 그치? 그래서 얘 대신에 Z바를 구하면 이 아래쪽 거 나오니까 그대로 그 둘의 합곱의 값이나 다시 이 Z에 대한 켤레꼴의 값은 2 플러스 2루트 2i가 될 거니 이 둘의 합곱의 값의 관계나 똑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는 대칭구조의 식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쌤이랑 이제 하나 성질을 얘기합시다. 잘 보세요. Z랑 Z바 자기 자신이랑 켤레를 더하면 2a가 된다 그랬고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는 숫자일까? 실수일 수밖에 없는 숫자. 그래서 이것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에요. 자기 자신과 켤레의 합은 무조건 무슨 수다? 실수다. 그러니까 허수가 등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라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 Z랑 Z바를 곱해도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 안에 지금 허수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켤레의 곱도 반드시 무슨 수가 나타나냐면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을 기억하되 이 연산의 모양도 결과치도 모조리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한테 다음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는 지문이 나온다라고 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성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 기억에서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실수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Z랑 Z바를 잡아놓고 미리 집어넣고 나서 제곱해서 연산하기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매우 귀찮아. 그치? 아니면 너가 지금 계산해보세요. 아니 학생이 적어줄게. 자, 지금 쌤이 적는 복소수들이 실수인지 아닌지 항상 실수가 되는 것들을 모두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쭉쭉쭉쭉쭉 계산해 봅시다. 이 중에서 항상 실수가 되는 것들을 모듈이 선별해 보세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 고1 때까지 쭉 배우고 있는데 활용. 자, 곱셈공식 변형하면 된다, 그렇죠? 자, 지금 z제곱 더하기 z바 제곱은 그지? z 더하기 z바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대로 이 z바를 빼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켤레꼴의 값은 그냥 대입하기에는 복잡하니까 여기는 합곱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계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산수를 안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어차피 실수야. 실수를 제곱해도 무슨 수가 되는 거죠? 실수가 될 수밖에 없지. 허수가 등장할 일은 없잖아. 거기에서 지금 z랑 z가 곱한 것도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 제곱에서 실수를 뺍니다. 자, 실수끼리의 연산에서 허수가 만들어질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얘는 반드시 무슨 수다? 실수다라고 항상 판정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지. 알아보겠어? 그래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아래쪽 식도 무슨 분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공통인수 z와 z바를 묶어내면 뭐 더하기 뭐가 남아요? z바 더하기 z가 남는다, 그치? 그럼 어차피 z랑 z바의 곱도 실수고 z와 z바의 합, 자기 자신과 켤레하고 실수니까 실수끼리 곱해서 허수가 등장할 일은 없죠. 얘는 반드시 실수가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변형하자는 얘기다, 그죠? 얘가 그럼 합과곱으로 표현되는 식일 거니까 이게 여기에서 허수 계산이 들어갈 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지. 그치? 실수끼리 연산하고 있으니 이것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켤레꼴의 합이나 곱이 항상 실수인 건데 차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그치? 그러면 얘는 왜 얘기를 안 할까? 항상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겠지. 그쵸? 그럼 Z에서 Z바를 한번 빼봅시다. 으악! 자, Z에서 Z바 빼버리면 어떤 복소수의 표현이 남지? 후배에 뭐가 남아요? EBI가 남죠? 그러면 이거 무슨 허수야? 그치, 그렇게 하면 땡이야. 왜 땡일까? 웬 순허수만 되진 않아요. A가 같아서. A가 같아서? 아니, A가 이게 무조건 순허수인가요? B가 0일 그렇지, P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납치를 많이 합니다. Z-Z바는 항상 순허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은 맞는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왜? 얘는 B값이 0일 때는 0이라는 무슨 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B가 얼마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무슨 허수가 되는 겁니까?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당연히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교재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켤레복소수의 연산 파트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거기 99쪽에 나와요.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이라 되어 있고 차는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합과 곱에 대한 내용 얘가 실수가 된다고 중요한 거 체크해놓고 색깔펜으로 표시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차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합니다. 차는 항상 순허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마 녹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지? 다니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테스트 해볼까? 우리가 여기다가 다니 얘기를 막 적어. 다니 바보 막 이렇게 다니한테 잘 듣고 왔어. 근데 다니가 막 해맑게 네 너무 재밌었어 이러면 그치? 도둑을 잡을 수 있죠. 잡았나요? 그럼 이제 리을을 판단해 볼까요? 리을은 항상 복소수라고 할 수 수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방금 정리했던 내용이고 EBI이기 때문에 얘는 B가 0일 때는 실수이므로 자 항상 실수는 아니게 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제곱한 값은요. 얘를 제곱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마이너스 4B 제곱이지.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실수일 수밖에 없겠지. 쌤 B가 0이면 실수 아니지 않나요? 0도 실수죠, 그렇지? 그래서 이상은 생각하면 안 되고 리음은 반드시 실수가 되는 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리을 빼고는 전부 다 실수입니다. 항상 이런 표현들 익혀야 돼. 아니면 혼자서 이거 다 대입해서 으악 하고 있을 거잖아. 그걸 중학교 때부터 안 하기로 했어, 알겠지? 약속된 내용이니까 자, 약속된 플레이를 하시고 자 그럼 뒤로 넘어와서 아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쌤이랑 판례 복소수의 성질 마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복소수 연산에 대한 뭐 기본 성질이라 되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끊임없이 봤다. 그치? 교환법칙 뭐 자리 바꿔도 연산 결과가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 걸 얘기한다. 그치? 그럼 Z1과 Z2의 합이랑 반대로 자리 바꿔서 Z2랑 Z1의 합은 결과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그 부분은 읽고 이해라고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상을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5번도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같이 증명하고 갈게요. 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복소수 Z1을 A 플러스 DI, 두 번째 복소수 Z2를 C 플러스 DI라고 잠깐 둔다고 쳐볼게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만약에 이 Z1과 Z2의 전체 켤레 복소수랑 Z1의 켤레랑 Z2의 켤레를 각각 더해서 만들어진 복소수랑 같은지 다른지 좀 궁금하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복소수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거랑 그 다음에 각각의 복소수의 켤레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 더한 것의 결과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구조상으로 보면 이 전체 켤레를 각각의 복소수에 분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해보면 되지. 자, Z1과 Z2를 먼저 더했을 때 자, 이게 지금 A 더하기 C에 플러스 B 더하기 D에 I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쵸? 그런데 걔에다가 켤레를 쓱 취하게 되면 자 지금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니까 현재 나의 좌변은 실수분은 그대로 허수분은 통째로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DI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후면도 한번 연산을 비교해 봅시다. Z1의 켤레니까 Z1의 켤레 복소수는 A-BI가 되고 Z2의 그대로 켤레 복소수는 C-DI가 되는 거니까 켤레를 취한 다음에 둘을 더한 복소수의 연산 결과인 Z1과 더하기 Z2과는 둘을 더했을 때 실수분은 A 더하기 C, 허수분은 마이너스 묶이면서 B 플러스 D, I라고 표현될 수 있잖아. 결론적으로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앞으로 이런 켤레에 대한 전체 부분은 따로따로 켤레를 취해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덧셈에서 성립하는지 확인했으면 나중에 뺄셈이랑 곱셈 나와서 모조리 확인해야 되는데 뺄셈은 당연히 모양만 바꿔보면 금방 될 거라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냐면 Z1과 Z2를 곱해서 전체 켤레 취한 거랑 Z1의 켤레랑 Z2의 켤레를 곱한 결과가 어떤지 지금 확인합니다. 저 연습장에다가 시작하세요. 이거는 너네 살면서 한 번만 할 거니까
자, 같아요, 달라요? 결론적으로. 같죠? 그치? 그래서 곱해줘도 따로따로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그럼 곱셈이 되면 이 분수꼴에 나눗셈도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자기 자신의 켤레는 다시 자기 자신과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의 정도의 성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뒤로 쭉 넘어가서 쌤이랑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건 뭐 굳이 안 넘어가도 되겠다. 그냥 칠판 보면서 설명합시다. 자, 지금 만약에 어떤 복소수 Z에 대해서 이 Z가 A제곱 더하기 4i 더하기 2a-3 플러스 5bi로 표현됐는데 첫 번째 기억에서 Z 더하기 Z바가 0을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하네요. 그럼 이 복소수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켤레꼴에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Z의 실수분은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2a 그쵸, 마이너스 3이 실수고 허수분은요 4 플러스 그치 5bi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이거 자기 자신이랑 켤레 대해서 0 된다 해서 부호 바꿔서 막 열심히 덧셈하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분명히 실수부의 몇 배였죠? 2배였죠. 아니면 이 복잡한 식이 나오면 무슨 한 합니까 보통? 치환하죠. 그럼 실수배를 잠깐 라지 A라고 보고 허수부를 잠깐 라지 B라고 보면 여기 있는 Z는 라지 A 더하기 Bi 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자신과 켤레를 더하면 몇 A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 2 라지 A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도 된다.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복소수 Z에 얘는 실수부가 0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실수부가 0이기 위해서는 A제곱 더하기 2a-3이 0이 되어야 하겠다. 그쵸? 그럼 얘가 0 된다는 표현으로도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된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겠네. 됐어? 하루에 손 떼고 똑바로 앉아. 자, 니은에서 그럼 Z랑 Z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우리가 얘를 그냥 그래 무지성으로 푼다 치면 Z바를 넘기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Z랑 Z바의 차가 얼마가 된다? 0 된다가 되고, 그럼 Z랑 Z바를 뺀 거는 여기 켤레 복수수에서 현재 Z를 이렇게 보고 Z바를 라지 A-bi로 본다 치면 너에서 너 빼면 몇 bi가 생기는데? 2 bi가 생기는데 그게 현재 얼마인 거? 0인 걸 얘기하네. 그럼 b는 얼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0인 걸 얘기한다. 그쵸? 그럼 이 표현은 무슨 부가 0이 된다? 허수부가 0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허수부가 0이라고? 어떤 복소수의 허수부가 0 된다는 말은 그 Z가 무슨 수라는 뜻을 얘기합니까?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익숙해질 거야. 자기 자신이랑 켤레를 치는데 그 결과가 똑같다고? 그럼 허수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인 거잖아. 그치?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이 4와 같은 실수의 켤레를 취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 누가 나올 거니까 4가 튀어나오겠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랑 켤레가 같다는 의미는 자, 보자마자 Z가 실수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좋다라는 얘기인 거야. 처음 공부할 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B가 0 된다는 거니까 여기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4 플러스 5B가 0 되도록 하면서 자, B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봅시다. 정신 차려. 마지막이야. 힘내. 다 됐어. 자, 선생님 만약에 어떤 복소수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올 건데 알파라는 복소수는 4 플러스 3i라고 되어 있고 베타라는 복소수는 2-5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나한테 다음과 같은 복소수를 계산해서 한번 표현해 보래요. 자, 이 복소수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알파 베타가 정해졌다. 그쵸? 그럼 막 열심히 켤레를 막 집어넣어. 열심히 곱셈하고 계산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삶이 힘들어지지 않겠니? 여기 있는 식을 뭐 해보자는 느낌일까? 그렇지. 필요한 것들끼리 잘 엮어서 한번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문제부터 한 4개짜리고 묶어낼 수가 있다. 그쵸? 자, 1, 2번 뭐로 묶어내면? 알파로 묶어내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가 생기고, 자, 3, 4번을 다시 베타로 묶어내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똑같이 생깁니다. 공통인수가 생기니 전체식의 인수분해된 결과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될 건데,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한 복소수와 그것에 그냥 전체 켤레 복소수를 얘기한다. 그쵸?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바는 우리가 방금 성질 증명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그치? 자, 정리하러 갑시다. 그럼 이 두 복소수를 더한 복소수의 결과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실수분끼리 더하고 허수분끼리 더하면 그러니까 6-2i가 될 거고, 자, 6-2i가 될 거고, 그럼 얘랑 얘 자기 자신과 그 컬레를 곱하니까 6-2i랑 6 플러스 2i를 곱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수부 제곱인 36에서 허수부 제곱인 3을 더한 40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거. 얘는 알파, 베타에 대한 각각의 모양은 없고, 컬레랑 자기 자신 곱해서 1, 베타랑 베타가 곱해서 1, 알파, 베타가 그래서 5 더하기 3i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파라는 복소수를 내가 모르는 임의의 복소수니까 a 플러스 bi.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베타라는 복소수를 모르니까 얘를 c 플러스 di 꼴로 잡아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러고 나서 막 각각의 식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열립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풀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풀자는 목적 자체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가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알파에 대한 역수 알파분의 1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두 수의 곱이 1이 나오는 관계를 서로 무슨 수 관계라고 부르지? 역수 관계라고 부른다는 걸 눈치를 좀 치자는 얘기야. 그럼 자기 자신과 켤레 곱이 1이라는 것을 현재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알파분의 1이라는 분수를 만들려면 알파가 넘어가면서 알파바가 알파분의 1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럼 지금 베타 또한 얘랑 대칭 구조의 식이 되는 거니까, 자, 베타바도 베타분의 1이라고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네. 그럼 앞쪽에 있는 이 분수식 두 개가 간결하게 처리가 됩니다.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의 형태로. 그럼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으니 손쉽게 계산이 가능한 켤레 복소수다. 그치? 그럼 여기는 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현재 5-3i로 앞쪽에 있는 이 복소수의 계산을 정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알파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넘어가면 된다? 알파바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알파바분의 1은 뭐랑 똑같을까? 다시 알파가 되겠네. 그치? 그럼 베타바분의 1은 뭐가 되는 걸까?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지금 다시 곱하자는 복소수가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럼 얘도 지금 앞쪽에 있는 식의 문제랑 물어보는 건 똑같다. 그치? 그래서 표현만 다를 뿐인 거고, 자, 물어보는 게 같은 형태의 지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둘을 곱해서 남는 값은 실수부의 계산에다가 허수부의 지금 제곱을 더해서 정답은 34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복소수 기본적인 사칙현상을 연습을 해오시면 다음 시간부터 복소수에서 조금 난해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